MNS 아카데미 부원장 홍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당고 1학년 2021학년도 1학기 2차 지필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점과 잘했던 점을 좀 파악하고 보완해서 2학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예당고 수학상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15개, 서술형이 5문제였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제 보통 서술형이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예당고에서는 이제 5문제로 좀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배점은 30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문제당 6점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고요. 그래서 서술형을 이제 열심히 썼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이제 증명 문제였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 문제였는데 증명 문제는 학교에서 다 찝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6가지를 찍어줬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은 증명 중에는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써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계산도 많은 부분의 증명 문제였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찝어준 부분의 증명들을 여러 번, 한 2번, 3번씩은 반복을 하셨어야 이제 충분한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선생님이 이제 중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출제 영역 비율입니다. 교과서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65%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학습지, 여기서 학교 학습지는 2020학년도 9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였습니다. 15%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4문제는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4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교과서의 변형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영역별 출제 비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의 수업 내용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줬던 교육청 모의고사,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4문제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의 교과서 변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과서에서 학교 수업에서 다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항별 분석입니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 파트, 기하 파트가 이제 요번에 시험 범위였었는데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요 이제 특히 우리 원의 방정식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에는 어차피 이제 접선 관련된 문제나 이제 점에 관련된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많이 나왔더라도 직방과 평면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자, 난이도 분석입니다. 난이도 분석이고요. 대부분 이제 중에서 중하 문제가 이제 줄을 잃었고요. 이제 중상 문제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작년 기출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되는 문제였고 뭐 난이도로 분류하자면 굳이 뭐 선생님이 중상으로 분류를 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수업을 한 내용이고 여러 번 풀어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최종 분석을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학교 수업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여기서 학교 프린트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제 9월 이제 고1 교육청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에 이제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관련 문제들이 다 출제되었는데 대부분이 프린트에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4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모두 교과서 변형 문제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5번이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증명이에요. 증명 중에서는 굉장히 길고 양도 많고 계산도 많은 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이제 시간 내에 이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증명하는 이제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공식을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예당고 작년 기출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예상이 빗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2020학년도 예당고에서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는 이제 다시 내진 않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중복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증명 문제도 근데 증명 문제도 학교에서 다 찝어줬습니다. 다 찝어준 내용이고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뭐 계속 총평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학교 수업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되고요. 교과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셨어야 이 문제를 50분 내에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되고요. 2학기 때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교과서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설명을 하지만 학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건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수업을 안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학교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지 이제 어디서 좀 개념을 좀 강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당고 이제 시험 총평을 난이도를 이제 중으로 선생님 판단을 했고요. 중이지만 대부분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뭐 비슷한 문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 이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문제들 13번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도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2학기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학원 이제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학원 수업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학교 수업도 정확하게 열심히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자, 다만 모의고사 킬러 문항과 중킬러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중간고사 때도 물론 학교 프린트에 다 있었던 문제지만 이게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닥쳐서 막 두세 번 풀어본다고 정리가 안 되죠. 미리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미리미리 풀어볼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들은 최근 5개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특히 예당고는 작년도 기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수학하기 때문에 고2까지 교육청을 좀 공부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고2 때 집합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2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공부하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수학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개념이 정확하게 뒷받침이 돼야 학교 수업도 잘 듣고 학원 수업도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공부해 볼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정확한 개념과 모의고사 미리 공부하는 좀 습관만 좀 들어진다면 2학기 내신은 이제 좀 더 1학기보다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NS 아카데미에서도 여름방학 특강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죠. 모의고사 문제풀이부터 이제 우리 수학화 특강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면서 2학기 내신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가장 의미 있었던 이제 문제들 하나만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는데요. 2020학년도 고1 9월 교육청 기출이었고요. 객관식 15번에 출제가 됐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장 이 내신 문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모든 이제 기하 파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문제로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고 내가 어디서 좀 실수를 했는지 판단하는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고쳐봐야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고쳐주면 이제 x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x 플러스 이제 1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요. 여기는 이제 128 넘어가시고 상수항 144를 이제 더하시면 여기 16이 나옵니다. 네, 됐죠? 여기가 C1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12,0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이제 4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10의 제곱이고 여기 이제 1차항의 개수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y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항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132는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상수항은 이제 100이랑 36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죠. 이제 중심이 10, 마이너스 6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2인 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L이 있습니다. 여기 직선 L이 있습니다. x-y-4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점씨의 점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한대요. P라는 점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대, 얘들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데나 찍어봅시다. 여기다 찍고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얘가 H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가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H1이 여기 찍히겠죠. H1이 여기 찍히겠고요. P가 돌아다니면서 이 수선의 발이 잡혀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찍히는 범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이제 그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어 보시면 P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P가 이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선의 발을 계속 찍게 되니까 H1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찍히게 되겠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찍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찍히고 하니까 자, 다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H1의 범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H2. 자, H2는 여기서 돌아다니는 점이고 여기서 막 수선의 발을 이렇게 막 내리면 되죠. P가 어디 있을 때, 이제 Q가 여기 있을 때 막 내리면 수선의 발이 막 찍히는데 이것도 H2의 범위를 좀 찍어 보시면 이제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이제 찍어 보시고 H2라는 게 이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히게 됩니다. 이제 H1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H2는 여기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H1, H2의 최대 길이를 구하셔라 라고 했는데 요게 최대 길이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고 여기 끝에 있을 때 요게 이제 최대 거리가 되겠죠. 최대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최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최소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좀 내려 보시면 여기가 반지름이고요. 여기도 반지름입니다. 여기가 4고요. 여기 길이도 4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게 반지름인데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 자, 이 점을 구할 겁니다. 자, 이 점을 구할 거예요. 이 점. 선생님, 이 점을 어떻게 구하니? 자, 수선의 발이죠.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그럼 우리 수선의 발좌표는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라는 게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y는 x-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10,-6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y는 이제 마이너스 x고요. 10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4가 되겠죠. 요 직선은 이제 마이너스 12,0을 지나가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을 하시면 이제 수선의 발 좌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제 x 마이너스 4니까요. 자, 2x는 8이고요. 자, 그 x는 이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4를 넣으면 0이겠죠? 여기 좌표가 4,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또 연립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x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2x는 마이너스 8이죠.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죠. 요 길이. 자, 요 길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만 구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x 증가량은 이제 8이기 때문에 88이 64. 여기도 64죠. 64. 루트. 그러면 이제 루트 128이 되겠습니다. 루트 128은 2의 7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8루트 2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이제 8루트 2고요. 그럼 이제 최대값만 구해주시면 되죠. 자, 최대값은 8루트 2에서 이제 반지름 2개 더한 거랑 똑같죠. 6을 더한 거랑 똑같고요. 최소값은 8루트 2에서 6을 반지름 이제 2개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을 곱해 주시면 128 마이너스 36 합차로 128 마이너스 36이 되기 때문에 답은 92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이제 우리가 92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객관식이었는데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이제 정답이 됐겠죠.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고요. 기하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느라 1학기 동안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우리가 1학기를 보냈죠. 1학기 시험을 우리가 준비해보면서 중학교보다는 이게 만만치 않구나. 점수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여러분들 그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갖추면서 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가 끝났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 내가 잘못했던 점과 좀 부족했던 점을 좀 판단을 하시고 2학기 때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2학기 때는 더 좋은 점수를 받기를 이제 선생님이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도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당고 1학기 2차 집필 시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